해외 평론가들과 관객들은 박찬욱 감독과 한류를 국제 지도에 올려놓은 것은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복수 3부작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단서는 오늘의 한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복수 3부작 해외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이후 해외 평론가들과 영화인들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또 2010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세계 100대 영화를 발표했는데 당시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올드보이가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에인트위클 뉴스의 해리는 엘프리드 히치콕 마틴 스코세지 등 명감독들 전성기 때 영화와 견줄만 하고 올드보이를 보고 나면 박 감독의 다른 영화도 찾아서 보고 싶어진다. 마치 히치콕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를 볼 때의 느낌이다. 올드보이는 모든 면에서 놀랄만한 영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를 가장 좋아한다. 혁명적인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과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굉장한 천재 감독이 만든 영화라고 권해서 보게 됐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또 키이라 나이틀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국의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 극도로 폭력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매우 예술적이다고 극찬했습니다. 시에나 밀러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환상적인 영화였다. 지금까지 내가 본 영화 중에 최고였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론가와 영화인들의 올드보이에 대한 인식은 일반 관객들에게까지 퍼져나갔는데요. 개봉된 지 거의 20년이 지나서 그런지 리뷰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1년까지의 리뷰와 개봉 당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리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두 시기의 리뷰에는 시간 차이 따위는 없을 만큼 충격, 걸작, 반전, 고전, 경이롭다 등등 극찬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했습니다. 올드보이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희귀한 영화다. 촬영은 완벽하고 스토리도 훌륭하다.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복도 장면은 데어데블의 시퀀스에 큰 영감을 준 것 같다.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놀라운 영화다. 할리우드 영화들과는 뭔가 다르다. 5년 전에 봤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크게 진화한 후에도 그 영화는 여전히 완벽하고 훌륭하다. 긴 영화이긴 하지만 매주마다 가치가 있다. 특히 결말은 경이롭다. 복수에 대한 최고의 영화다. 주인공의 훌륭한 연기뿐만 아니라 훌륭한 격투신, 편집도 훌륭하고 스토리텔링도 섬세하다. 미스터리뿐만 아니라 복수를 찾는다면 아무리 추천해도 지나치지 않는 작품이다. 훌륭한 영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 최고 수준의 촬영, 모든 출연진의 놀라운 연기, 연출, 환상적인 캐스팅.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마지막에는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한국의 걸작이다. 기생충, 살인의 추억 하녀와 함께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다. 올드보이는 당신을 놀라게 하기 때문에 훌륭한 영화다.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독특하게 전개된다. 다른 어떤 것과도 달라서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누군가가 생각하는 한 네모난 벽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라. 이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작품들 중에 하나다. 이치노 구조는 익숙하지만 창의성은 변혁적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화는 금기시되는 주제를 강조하거나 모호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초현실적으로 만들 만큼 용감하지 않다. 올드보이가 신선한 공기를 몰고 왔다. 나는 스테레오 타입이 아닌 영화를 보았다. 한국 영화를 본 뒤로 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보다 그것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박찬욱 감독은 히치콕, 알드리치, 타르코프스키라는 역사적 이름뿐만 아니라 카우리스메키, 핀처, 블리에라는 현재의 이름도 쉽게 불러내고 있다. 그의 영화는 순수 동양인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던전에서의 15년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홍콩 반환에 대한 TV 뉴스릴로 특징 지어진다. 매우 무섭고 흥미로운 영화다.
줄거리는 매우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결말과 복수에 대한 복수가 되는 순간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이렇게 들렸다. 왜 내가 널 납치했느냐가 아니라 왜 널 풀어줬느냐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 영화는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솔직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내부 갈등에 시달리는 괴로워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설을 떨칠 수 없다. 내가 본 것 중 최고의 연기였다. 이 영화는 스릴러, 섹스, 범죄 그리고 말하지 마를 혼합한 영화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기술적으로나 스토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여전히 훌륭한 네오누아르 액션 스릴러 고전이다. 훌륭한 촬영술, 줄거리, 캐릭터와 반전이 있는 멋진 영화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꽤 어둡고 많은 거친 장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최근에 츠치야 가론의 만화를 읽었는데 페이스가 너무 느리고 격도 장면도 영화만큼 좋지 않았고 마지막 줄거리도 지루했다. 박찬욱이 이 평범한 만화를 위대한 영화로 재탄생시켰다. 영화를 보기 전에 만화를 읽는 것을 추천하지만 영화만 보면 놓치는 것은 없다. 가장 변덕스러운 형태로 복수의 본질을 포착한 이야기다. 박찬욱은 독특하게 복잡하고 재미있는 줄거리를 완벽하게 풀어낸다. 모든 공연이 훌륭하다. 모든 샷이 화려하다. 모든 장면이 짜릿하다. 정말 미친 영화다. 18년 전 박찬욱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가장 충격적이고 뒤틀리고 심미적이고 지적으로 자극적인 걸작을 선사했다. 올드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언제나 좋아하는 목록의 맨 위에 있다. 음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오대수는 오랜 고립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기 직전에 복수심에 사로잡힌 불쌍한 남자의 독특하고 미묘한 묘사를 스크린에 담는다. 감정의 급치 속에서 살아가는 한 남자의 매력적인 성격을 최민식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심리적인 폭로로 표현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민감한 주제조차 시청자들에게 충격으로 작용한다. 오대수는 마치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렉스의 누나를 도려내고 신들에게 회개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이야기의 주제와 줄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렇게 완벽하게 합쳐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올드보이는 형식주의의 승리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 올드보이는 영원히 남을 것이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일 것이다. 이 영화는 어둡고 폭력적이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꽤 잔인하다. 그것은 또한 시각적으로 놀랍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비극적이다. 빌어먹을 망치 시퀀스가 영화에서 가장 미친 것들 중 하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나는 이번 주에 이 영화를 2번 봤는데 처음 보는 영화였고 여러 번 충격을 받아서 정말 인상적이다. 줄거리는 매우 흥미롭고 매혹적이다. 오대수처럼 관객은 그늘에 가려져 있고 이 영화가 유도할 수 있는 호기심의 양은 꽤 크다. 특히 마지막 장면, IMO 경이롭. 나는 이 영화의 복수심이 사람의 삶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아한다. 올드보이의 톤도 멋있고 이런 영화가 아직도 정말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흠잡을 데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영화 역사상 가장 잘 짜여진 줄거리, 그리고 반전, 올드보이가 만들어내는 속도, 서스펜스에 필적하는 영화는 거의 없다. 그냥 무조건 보시라. 엔딩 반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촬영은 정말 멋졌다. 이 영화는 2003년에 제작되었지만 지금 봐도 최고의 품질과 편집력을 가지고 있다. 감독님 덕분이다. 주의할 점은 대본이 날카로우니까 자막에만 집중하시라. 박찬욱 감독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이다. 연기도 대단하다. 그렇게 과장된 영화를 보는 것은 드물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영화는 드물다. 과대 광고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근친상간에 대한 숨겨진 환상을 가지고 있는 소인배들을 위한 영화다. 미친 결말이다. 아직도 충격이다. 마지막 15분은 정말 대단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와 철학이 담긴 좋은 영화다. 시각 효과와 촬영 유형이 매우 잘 되어 있고 배우들의 선택과 연기가 정확하고 섬세하다. 경험이 많고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가진 이 작품의 감독은
애매모호하게 가득 차 있는 질문과 모호함을 간직한 채 결론에 이른다. 저는 올드보이를 2번이나 보았는데 정말 놀라운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반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혼란스러운 이야기에 실망했다. 2번 다. 영화 괴짜와 괴짜들을 위한 영화다. 100편이 넘는 영화가 이 영화의 연출과 각본을 참조했다고 한다. 이 영화는 내가 본 영화 중 최고다. 나는 이 영화 스크린샷, 대화에 대해 매일같이 생각할 정도다. 스타일리시한 비주얼은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마지막 30분 동안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말을 보여주며 최고조에 달한다. 이 영화를 잊을 수 없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비극적이고 어둡고 충격적인 스릴러다. 이런 영화는 또 없을 거다. 눈부신 카메라 작업이나 비범한 퍼포먼스로부터 뛰어난 플롯과 스포킹 엔딩까지 난 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너무 좋다. 이것은 완벽한 영화고 걸작이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한국 영화의 팬이 되었다. 3년 전에 영화를 봤는데 아직도 그 콘셉트가 머릿속에 맴돈다. 잊을 수 없는 영화 경험,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연출과 위대한 복수 이야기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넘치는 액션 시퀀스가 잘 완성되었다. 이상한 줄거리 반전은 말할 것도 없고 만약 당신이 서스펜스,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만 미국 리메이크만 피한다면 올드보이는 당신이 찾던 영화다. 올드보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피비린내 나는 과학적인 걸작이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져 있었고 결국 피날레에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다. 구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영화를 검색해보니 이 영화가 목록에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줄거리가 잘 나올 줄이야. 놀랍고 창의적이었어다. 모든 게 너무 좋았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봐야 할 영화다.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플롯 트위스트가 탄탄한 스토리로 끝난다. 훌륭한 액션, 훌륭한 연기, 매혹적인 파워풀한 스토리. 올드보이는 아주 놀라운 영화인데 이 영화는 교묘하게 쓰여지고 잘 계획된 줄거리, 놀라운 영상, 그리고 격렬한 싸움 장면으로 관객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강력히 추천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영화다.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시대를 초월한다. 올드보이는 구조상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쉽게 비교될 수 있지만 와일드 라이드의 깊이와 층을 더했다. 올드보이는 어떻게 기생충과 미나리 같은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한국 영화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한 축이다. 줄거리의 많은 우여곡절들은 관객들의 이전 사건에 대한 이해를 다시 재조정시켜주고 여러분이 이 새로운 지식을 마음에 새삼스럽게 가지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따라서 영화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열어준다. 이 영화 진짜 좋아한다. 그 모든 것이 왜 주인공에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한 여행, 그리고 놀라운 결론 놀랍고 감각적인 사운드 트랙과 시각적으로 뛰어난 샷을 플롯에 추가한다. 개봉 후 약 18년 만에 이 영화를 봤지만 내가 계속 초조했던 것을 말해줄게. 그게 바로 타임리스라고 부르는 거야. 비록 줄거리가 꽤 불안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 영화의 영화적 위대함을 무시할 수 없다.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폭력적이고 타락한 걸작이다. 감독은 비주얼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프레임들이 많이 있다. 데어데블의 격도 장면에 영감을 준 액션의 최민식은 그야말로 경이롭다. 완벽한 영화이고 나는 박 감독의 모든 것을 볼 것이다.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다르다. 많은 훌륭한 영화들에 대한 모든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표준적인 복수 템플릿을 가지고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올드보이는 정말로 더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데 올드보이의 뒤틀린 복수 이야기는 복잡하고 풍부한 미스터리의 핵심을 유지함으로써 예측 불허의 끝부분까지 가차없이 추진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대 스릴러의 충격으로 고대의 비극을 맛보면서 그 남자의 말처럼 당신의 죄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작아도 바위가 되든 모래알이 되든 그들은 똑같이 물에 가라앉는다는 점을 스타일리시하게 일깨워준다.